사람이 늙어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솔직했어. 그때 그냥 웃고 넘어갈 걸. 젊을 땐 솔직함이 미덕이었습니다. 마음을 드러내는 게 용기였죠. 그런데 세월이 쌓이면 그 솔직함이 상처가 되어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내 진심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내 감정이 불편한 진실로 들리기도 하죠.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속마음을 감추고 영악한 능구렁이가 되어라. 그래야 말년이 편안하다. 처음 들으면 섭섭한 말입니다. 정약용 같은 성현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거짓으로 살라는 뜻인가? 그런데 이 말의 속에는 인간관계의 냉정한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의 세상은 언제나 마음보다 이익이 먼저 움직입니다. 젊을 때는 의리와 정의를 믿지만 세월이 지나면 다들 제 몫을 챙기느라 바빠집니다. 그 속에서 솔직한 사람은 자주 외로워지고 착한 사람은 손해를 봅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일찍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이르러 그는 감추는 법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가 말한 영악한 능구렁이란 거짓으로 웃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함부로 내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내 말에 상처받을까 조심하고 내 감정이 나를 해칠까 스스로 살피는 사람이지요. 우리는 종종 착한 게 미덕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착한 게 아니라 지혜로운 게 필요합니다. 착함은 때로 상처를 부르고 지혜는 관계를 지켜줍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능구렁이라는 다소 거친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만큼 인생은 부드럽게 흘러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혹시 요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힘드신가요? 예전엔 함께 웃던 사람이 이젠 사소한 말에도 예민하게 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그게 변한 게 아니라 네가 너무 많이 보여준 거야. 진심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진심도 때와 분량을 가려야 합니다. 감정은 물과 같습니다. 너무 쏟으면 홍수가 되고 너무 막으면 메마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흘려보낼 길을 압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언제 흘릴지를 아는 것이죠. 우리는 평생 배우고 익히지만 가장 어려운 공부는 마음 공부입니다. 정약용은 그 마음의 문을 닫는 연습을 평생 했던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권력에 휘둘리고 벗에게 배신당하고 유배지에서 세상의 냉정을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그의 명언은 그 시련의 끝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속마음을 감춘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다. 이 문장은 노년의 철학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솔직함보다 지혜로움을 선택하라. 나이가 들면 마음이 깊어져야 합니다. 깊은 강은 소리내지 않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깊이는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의 곁은 편안하지요. 그 편안함이 바로 말년의 평안입니다. 오늘 첫 번째 흐름에서는 정약용이 남긴 한 문장의 무게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나이 들수록 속마음을 감추라. 이 말은 세상을 속이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휘둘리지 말라는 조언입니다. 그 속에는 상처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마음도 단단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젊을 땐 쉽게 있던 말 한마디가 나이 들어서는 오래 남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눈빛을 보이면 그날 저녁 밤맛까지 사라집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여전히 상처받는 아이처럼 여립니다. 왜 그럴까요? 젊을 때의 상처는 경쟁에서 생깁니다. 노년의 상처는 관계에서 생깁니다. 이제는 싸울 일도 없는데 왜 그토록 섭섭하고 왜 그토록 외로울까요? 그건 우리가 여전히 인정받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쓸모있다는 말을 누군가 내 대신 해주길 바라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상은 그 말을 잘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자주, 더 깊이 아파합니다. 정약용이 말한 속마음을 감추라는 가르침은 그 외로움과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욕구를 품고 삽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욕구가 만족되지 않을 때의 상처는 커집니다. 어릴 땐 괜찮아 하고 넘기던 일들이 이제는 내가 그 정도로 보이나로 바뀌지요.
그 변화의 핵심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대는 실망의 씨앗이요. 실망은 번민의 뿌리다. 기대가 많으면 상처도 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쯤은 인정받아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자주 품습니다. 그 마음은 인간적이지만 동시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대가 결국 나를 묶어버리기 때문이죠. 정약용은 세상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만이 편안하다. 그는 자신이 유배지에 있을 때조차 원망 대신 공부를 했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갈고 닦으며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지요. 그에게 감춘다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통제의 기술이었습니다. 이 말을 우리의 일상에 대입해 볼까요? 가족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나를 모른 척하나? 그럴 때 우리는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서운함을 그대로 내뱉는 길. 다른 하나는 그 마음을 가만히 다스리는 길. 전자는 순간의 해소는 있지만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후자는 입술을 깨물어야 하지만 관계를 지켜줍니다. 정약용이 권한 길은 바로 그 후자입니다. 속마음을 감춘다는 건 거짓 미소로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내 감정의 주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남의 무관심에 상처받지 않는 훈련이죠. 나이가 들면 타인의 평가보다 스스로의 평화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 평화를 위해 우리는 마음의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정약용의 명언은 바로 그 울타리를 세우는 지혜입니다. 감춘다는 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것을 지키기 위한 절제입니다. 입을 다물면 세상이 조용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다시 만납니다. 젊을 땐 세상을 바꾸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마음을 다스리는 게 더 중요해집니다. 그게 진짜 영악함입니다. 정약용의 말은 세속의 처세가 아니라 깊은 철학의 언어입니다. 지혜로운 침묵이야말로 인간의 마지막 무기라는 뜻이지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솔직해서 손해본다. 그 말 속에는 억울함이 섞여 있습니다. 나는 거짓 없이 살아왔는데 왜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할까? 그런데 정약용은 바로 그 지점에서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세상은 진심을 모르는 게 아니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도 버거운데 타인의 마음까지 받아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솔직한 사람은 종종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감춤의 기술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능구렁이는 위선의 얼굴이 아니라 자유인의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의 시선에도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숨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남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속마음을 감춘다는 건 내 감정을 억누르는 일이 아니라 감정에 붙잡히지 않는 자유의 연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표현해야 건강하다고 배웠습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표현의 양과 시기를 모르면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내 말을 오해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설명하려 하면 대부분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하루만, 아니 반나절만 삼키고 있으면 그 일은 흘러가고 관계는 지켜집니다. 정약용은 이런 인내를 도의의 침묵이라 불렀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음이 가장 큰 말이다. 이 말은 단순한 처세가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알았던 철학자였습니다. 감정이란 물결은 순간은 거세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기다림 속에서 마음은 자유를 얻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내 말에 반박하거나 내 진심을 의심할 때 우리는 곧장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설명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자유는 짧아집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이해에 내 마음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그 고리를 끊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유배지에서 벗들이 떠난 뒤에도 그는 자기의 분노를 글로 정제했습니다.
그 글이 오늘날 우리가 읽는 목민심서이고 경세유표입니다. 그는 현실의 벽 앞에서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다스린 자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이 문장은 그의 모든 사유를 요약합니다. 속마음을 감춘다는 건 세상을 속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평화를 선택하는 행위였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란 결국 타인의 기대 속에 묶여 삽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얻기 위해, 누군가의 오해를 풀기 위해 끊임없이 설명하고 증명하죠. 그런데 그 모든 말들이 사라지고 나면 남는 건 결국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감정을 감추는 건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정약용이 말년에 이르러 이 말을 남긴 건 그가 이미 세상의 모든 오해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벗에게 배신당했고 권력에게 버림받았고 백성들에게조차 비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 위에 섰습니다. 그가 세상을 이긴 방식은 침묵과 내면의 통제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이 흔들린다. 이 말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흔들리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기분이 무너질 때 그건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직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속마음을 감춘다는 건 바로 그 자유를 되찾는 훈련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단단히 세우는 일이지요. 누구나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면 남은 인연의 수보다 끊어진 인연의 수가 많아집니다. 그때 필요한 건 새로운 관계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을 세우는 첫걸음이 바로 감춤입니다. 감추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많은 것을 본 사람입니다. 세상의 온도와 인간의 이면을 알고 그 위에서 묵묵히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정약용의 능구렁이는 바로 그런 인간형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괜히 말해서 일이 커졌어. 처음엔 별뜻 없는 한마디였는데 그 말이 돌고 돌아 관계를 틀어놓죠. 가족 사이도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진심을 담아 충고했는데 그 아이는 잔소리로 듣습니다. 배우자에게 섭섭함을 털어놨는데 그 사람은 비난으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후회하죠. 그냥 말을 말걸. 정약용이 말한 속마음을 감추라는 가르침은 바로 이 후회의 순간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말은 마음의 옷이다. 옷이 두꺼우면 추위를 막고 얇으면 상처를 입는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점점 진심보다 평화를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화는 솔직함이 아니라 절제된 표현에서 옵니다. 진심을 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아는 순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첫 번째 사례 어머니와 딸.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 후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속이 상했지만 참다가 어느 날 터뜨렸죠. 너는 이제 엄마 생각도 안 하냐? 딸은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냥 웃고 있었더라면 그 아이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을 텐데. 그날의 솔직함이 오히려 벽을 세웠습니다. 그 어머니의 진심은 사랑이었지만 그 표현은 상처가 되었던 겁니다. 이때 정약용의 말이 떠오릅니다. 감춘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사랑을 오래 지키는 기술이다. 감정의 일부를 감춘다는 건 상대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입니다. 그 어머니가 다음에 딸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요즘 바쁘지? 그래도 네 얼굴 보니 든든하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을 겁니다. 두 번째 사례 직장 동료. 한 남자는 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오랜 후배가 자신을 제치고 승진했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했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퇴근길에 그는 그 후배에게 이런 말을 했죠. 운도 따라야지. 나는 그 운이 없었나 봐. 그 말은 미묘했습니다. 후배는 그날 이후 그 선배를 피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냥 축하한다. 그 한마디만 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정약용은 이런 경우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다. 내 마음을 던지면 상처가 생기고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 관계가 남습니다. 그 남자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감춘다는 건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가라앉히는 일이라는 걸요. 그는 다음날 조용히 후배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 자리에 네가 가는 게 맞아. 난 마음이 편하다. 그 한마디가 그의 남은 직장 생활을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 친구 사이. 오랜 친구끼리도 갈라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친한 사이라 생각해서 서운함도 질투도 속마음도 전부 드러내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엔 그릇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아야 관계가 건강합니다. 그 그릇을 모르고 쏟아버리면 결국 넘칩니다. 정약용은 이런 관계의 비밀을 일찍이 간파했습니다. 그는 친구 정재원에게 이런 말을 남겼죠. 법과의 사이에도 선이 있어야 오래간다. 그 선을 넘는 말은 아무리 진심이라도 독이 된다. 친구란 결국 서로의 여백을 존중할 때 유지됩니다. 감춘다는 건 그 여백을 남겨두는 일입니다. 침묵 속에도 온기가 있고 거리 속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이처럼 감춘 마음은 결코 위선이 아닙니다. 그건 관계를 지켜내는 기술이자 평화의 언어입니다. 정약용이 말년에 깨달은 것은 사람 사이의 진실이 언제나 감정이 아니라 온도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말은 뜨겁지만 마음은 식습니다. 그 온도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평안을 얻습니다. 인생의 중반 이후는 관계의 폭이 아니라 깊이로 평가받는 시기입니다. 그 깊이는 말이 아니라 절제에서 만들어집니다. 감춘다는 건 숨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관리하는 성숙의 단계입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이 절제가 어떻게 마음의 평정으로 이어지고 결국 자신을 다스리는 철학으로 완성되는지를 이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정약용의 말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그가 말한 속마음을 감추라는 명언은 결국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철학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젊은 시절 권력과 명예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에게 신임을 받았고 개혁을 꿈꾸던 학자였죠. 그러나 정치의 파도는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를 떠나야 했고 벗이었던 이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다스릴 수 없으나 마음은 다스릴 수 있다. 그는 그곳에서 감춘다는 것의 참뜻을 배웠습니다. 그건 단순히 세상 앞에서 말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분노와 억울함을 다스리는 훈련이었습니다. 사람이 괴로운 이유의 절반은 남을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배우자가 나를 몰라주고 세상이 내 정의를 외면할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거꾸로 갔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꾸려던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마음을 바꾸는 일에 평생을 걸었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목민심서를 쓴 것도 백성을 가르치려는 글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다스리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매일 물었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고요한가? 내가 옳다는 생각에 갇혀있지 않은가? 그 물음이 그를 다시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근육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마음의 근육은 여전히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 근육의 이름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란 억압이 아닙니다. 억압은 억눌린 감정이 터져나올 뿐이지만 절제는 스스로를 관찰하는 힘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걸 바로 내뱉지 않고 지켜보는 능력. 그게 바로 성숙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누군가 나를 오해했을 때 젊을 땐 바로 해명하려 들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오해를 그냥 흘려보내는 용기를 배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 이 한마디로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건 패배가 아니라 통찰의 신호입니다. 내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 볼 줄 아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속마음을 감춘다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감춤은 결국 내면의 독립을 향합니다. 남이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떤 표정을 짓든 내 마음의 고요를 지킬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자유인의 상태입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이런 구절을 남겼습니다.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으면 천하도 내 안에 있다. 세상을 향해 분노했던 젊은 개혁가는 그제야 마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부의 문제보다 내 마음의 파도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 친구의 무심한 태도, 이웃의 비교 섞인 눈빛 하나에도 가슴이 요동치죠. 그러나 그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지키려는 건 체면인가, 평안인가?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은 분노로 흐르고 평안을 지키려는 마음은 침묵으로 향합니다. 정약용이 권한 건 바로 그 침묵이었습니다. 그건 패배의 침묵이 아니라 내면의 주권을 되찾는 침묵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 다스리기를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명상을 하거나 산사에 들어가거나 책을 읽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마음의 평정은 가장 작은 순간, 가장 일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삼킬 때, 화를 참고 미소를 지을 때, 누군가의 말에 즉시 반응하지 않을 때, 그 짧은 순간이 바로 마음의 수련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 결국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정약용의 명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말년의 평안은 마음의 절제에서 온다. 그 절제는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눈빛, 걸음, 말투, 모든 데서 은은하게 드러납니다. 그런 사람의 곁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해지죠. 그 편안함이 바로 속마음을 감춘 사람의 향기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고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로움에서 오는 고요, 다른 하나는 평온에서 오는 고요입니다. 전자는 세상과 단절된 고요고, 후자는 세상을 품은 고요입니다. 정약용이 말년에 닿은 곳은 바로 그 두 번째 고요였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실망했고 세상에게 버림받았지만 끝내 세상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완성이다. 그의 침묵은 분노의 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수없이 억울했고 그 억울함을 글로 삼키며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말을 줄이면 마음이 맑아진다는 사실을요.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 마음도 소란하지 않다. 우리가 침묵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아직 세상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고 내 진심이 왜곡되는 게 억울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싸움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서서히 알게 됩니다. 진심은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증명합니다. 그걸 안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도 자신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품격의 시작입니다. 정약용의 삶을 떠올려 봅시다. 그는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 유배되었습니다. 세상의 오해와 비난 속에서 그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글을 썼고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글은 세상과의 대화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는 세상을 향한 분노를 글로 다스렸고 그 글 속에서 스스로를 구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자기 세계를 지켜내는 힘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말을 줄이면 들리는 것이 많아진다. 그는 세상의 소리를, 사람의 숨결을, 그리고 자기 마음의 울림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배워야 할 것은 말하는 법이 아니라 묵묵히 있는 법입니다. 젊을 땐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만 노년에는 존재를 조용히 드러내는 것이 더 큰 품격이 됩니다. 말을 아낀다고 해서 마음을 닫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엔 더 깊은 배려가 숨어 있습니다. 침묵은 타인에 대한 존중이자 스스로에 대한 자비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속마음을 감추라는 명언은 결국 침묵의 미학으로 귀결됩니다. 그는 세상을 향해 침묵함으로써 자기 세계를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품격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말을 해야 마음이 통하지 않나?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통하는 관계는 말이 아니라 눈빛과 시간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상대의 말 속에서 본심을 듣습니다. 그는 말보다 마음을 읽고 논리보다 온도를 느낍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사람을 품습니다. 정약용은 바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그를 미워하던 이들에게 끝내 원망의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을 미워하지 않으면 세상도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그 자유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에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을 초월한 사람의 언어입니다. 젊을 땐 말로 세상을 흔들지만 나이가 들면 고요로 세상을 감쌉니다. 정약용의 침묵은 그가 세상을 포기한 흔적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말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마음의 결만이다. 이제 우리는 그가 남긴 마지막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속마음을 감추는 사람만이 평안을 얻고 침묵을 품은 사람만이 품격에 닿습니다. 그 다음은 단 하나의 질문만 남습니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을 얼마나 다스리고 있는가? 다음 흐름에서는 이 깨달음의 끝, 즉 정약용이 말한 말년의 평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부터 어떻게 그 길을 실천할 수 있을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약용은 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그에게 평안이란 세상이 바뀌는 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세상을 고치려 했습니다. 백성을 위해 법을 세우고 부패를 바로잡으려 했지요. 그러나 말년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내 마음 하나를 바꾸는 일이 더 어렵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내려놓고 마음을 공부하는 노학자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이상하게도 젊을 때보다 더 많은 생각과 감정에 흔들립니다. 잃은 것도 많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꾸 흔들리죠. 하지만 그때부터가 진짜 공부의 시간입니다. 정약용의 명언, 나이 들수록 속마음을 감추고 영악한 능구렁이가 되어라는 말은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시작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능구렁이는 세상에 기생하는 교활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의 욕심도, 인간의 이기심도, 그 속에 담긴 외로움까지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은 채 조용히 웃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정약용의 평안은 포기의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해의 평안이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그 불공평 속에서도 사람은 선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의 마지막 품격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 그가 가장 큰 벼슬을 가진 자다. 이 한 문장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나이 들어서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공부는 명예도, 재산도, 관계도 아닌 마음의 벼슬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마음의 벼슬은 어떻게 세워질까요? 첫째, 말을 줄이십시오. 침묵은 고요를 낳고 고요는 통찰을 낳습니다. 사람은 말이 많을수록 마음이 산만해집니다. 조용히 듣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들립니다. 둘째, 기대를 놓으십시오. 기대는 사랑을 망치고 실망을 낳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속도로 살아갑니다. 그 속도를 바꾸려 하면 다치지만 그 속도를 인정하면 편안해집니다. 셋째, 마음을 감추되 사랑은 감추지 마십시오. 감춘다는 건 사랑을 덜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을 모양 없이 건네는 법입니다. 말보다 따뜻한 시선 하나, 침묵 속의 손길 하나면 충분합니다. 정약용이 말년에 남긴 기록을 보면 그는 세상과의 마지막 인연을 정리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나를 오해한 자도, 나를 잊은 자도 모두 내 공부의 선생이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그가 왜 평안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 누구에게도 원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경험을 마음 공부의 재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결국 이 세상을 공부의 자리로 바꾸는 일입니다. 누가 나를 아프게 해도 그 아픔을 지혜로 바꾸면 그것이 곧 깨달음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순간 배울 수 있는 정약용의 철학은 단 하나입니다. 감추는 지혜는 마음의 자유를 부른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말로 다투지 않고 침묵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말년의 평안을 얻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아주 짧은 실천 하나뿐입니다.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입술 끝에서 멈춰보는 겁니다. 그 멈춤이 바로 마음의 문턱입니다. 그 문턱을 넘으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정약용이 평생에 걸쳐 배운 단 하나의 진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속마음을 감출 줄 아는 자, 그가 곧 마음의 주인이다. 오늘 하루 그 주인이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의 말년은 이미 평안해지고 있을 겁니다.